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찬훈입니다. 1월 3주차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토요일인데요. 변함없이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주로는 5% 건조 주로를 보여주고 있고, 주중에, 이게 주로를, 두께 주조를 하느라고 한번 싹 밀어놨어요. 나라지를 한번 잘 해놨는데, 항상 이렇게 주로의 영향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매번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주류 상태를 꼭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건조 주로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빠른 주로가 연결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주로가 연결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크게 기수들의 변동사항도 없기 때문에 1월 17일 토요일 11개 경주 중에서 제가 후반부 8경주와 11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특히 11경주는 마지막 경주인데 메인 승부처로 제가 좀 배당을 노리고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려고 해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들이 좀 눈에 딱 보이죠. 외곽에 있는 12번 플라잉 아너인데 일단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좀 불리하긴 해요. 그렇지만 1000m가 아니고 1200m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고,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불량 주로기는 했습니다만은 땡땡초라는 1분 플랫에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고, 자, 4번 이클립스 보스 송주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직전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죠. 괜찮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선입전개에서 안쪽 게이트고 또 앞에도 갈 수 있고, 물론 12번 상대 마필인 플라잉 아너가 스타트가 빠르기는 한데 이클립스 보스도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마리의 발걸음은 이미 검증이 됐죠. 그래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인기마 두 마리에 붙여서 복병마가 딱 한 마리가 보이는데 말 그대로 복병입니다. 복골복이에요. 뭐냐면 안쪽에 1번 페가수스 킹입니다.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마필도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교 상태가 훈련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플라잉 하너라든지 이클립스 보스도 훈련 상태는 좋습니다. 두 마리, 인기마필 두 마리도 훈련이 좋은데 페가수스 킹이라는 이 마필도 현장에서 바람이 얼만큼 불지 모르겠어요. 임기원 기수 타는 마필이 현장에서 바람도 좀 타고, 특히 이제 40조 마방 마필 자체도 좀 바람이 많이 타죠. 현장에서 어쩌면 깜빡이로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마필들이. 자, 그렇지만 깜빡이로 가면 준비가 잘 됐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임기원 기수가 정말 못 믿는 기수가 돼버렸어요.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롯이 임기원 기수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게 결정이 돼버리는 상황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보고 그렇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말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래서 1번 페가수스 킹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안전한 마필들이 있잖아요. 플라잉 하나라든지 이클립스 보스, 준비도 열심히 되어 있고 무조건 승부로 가는 그런 조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로 진행되는 4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와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3번 와일드 매직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준메인 승부처에 노리고 있는 축마 3번 와일드 매직이 되겠습니다. 1700도 경험을 했고 1300 거리 줄였는데도 발걸음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1700 도전하고 있어요. 전개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모든 상황이 이번에는 좋은 상황을 만나서 김유정 기수의 파이팅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복병으로는 감량 입장 안고 있는 6번 OPS 탑까지 붙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을 축으로 6번, 7번, 11번 말씀드리면서 4경주 준메인 승부처 정리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준메인 승부처였죠. 제가 복병으로 팔렸던 이 김효정 기수의 와일드 매직을 중심으로 여기에 또 복병으로 팔렸던 우인철 기수의 OPS 탑까지 이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배당 28.5배 배당을 만들어줬는데 김효정 기수도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너무 말을 잘 타주었고 우인철 기수도 말을 너무 잘 탔어요. 그래서 정말 좀 괜찮은 중배당을 잡아냈는데 자, 이번 주 토요일도 제가 승부처에서 좋은 배당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1경주하고 같이 1200m인데 이번 경주 안쪽에 이제 마음 하나 또 임기원입니다. 일단 인기 1위가 요즘에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면 축으로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주력으로 가지고 가시든지 받쳐서 가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좀 좋을 것 같아 보이고 마음 하나는 뭐 말이 좋든 뭐 여기에서 아무리 뭐 그냥 뭐 한 10맛이 날라온다고 그래도 축으로는 가지고 가지 마시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외곽의 11번 용비교입니다. 조성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량을 가지고 있죠. 감량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뭐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으니까 묻을 수 있는데 이 조성환 기수가 신인 기수 중에서는 조금 기승술이 약간 좀 떨어져요. 아직까지는 적응을 좀 빨리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거리 경주의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리도 못 잡고 흠이 있다가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안쪽에 1번 이 드래건 미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드래건 미진은 뭐냐면 2조 손영표줄교사 마방에 있었죠. 이번에 2조에서 33조로 소속조 이제 이적을 했죠. 2조 마방이 이제 해체가 됐기 때문에 33조로 갔는데 2조 마방에서 주행 검사는 했어요. 패스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가 33조로 마방을 옮기고 나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선입도 갈 수 있고 소속조도 이종을 했고 또 초반에 이용호 기수 자체가 초반부터 좀 공격적으로 말을 타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용호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출발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1번 드래건 미진을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 드래건 미진을 좀 세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서 가지고 가야 될 복병 마필 한 마리 있어요.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순간의 파이터. 그러니까 순간의 파이터는 솔직히 뭐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을 보면 답은 없습니다. 복귀도 안 나오고 얘가 뛸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훈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지금 아직 이 순간의 파이터도 2번밖에 뛰지 않았잖아요. 한 번 뛸 때마다 변하거든요. 적응을 하고 말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자, 그런데 직전의 훈련 모습에서 보였던 그 탄력감하고 이번의 훈련 모습에서 보였던 탄력감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좀 말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이경주 안쪽에서는 1번 이 드래건 미진이라는 마필이 많이 좋아졌다. 자, 그리고 이 10번 순간의 파이터 조제로 기수의 순간의 파이터가 훈련 상태가 좋아진 복병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글로벌 랜드입니다. CC1 기준. 그러니까 직전에도 발걸음은 좋았죠. 발걸음은 가장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즘에 아까 저 오프닝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의 주로도 흐름이 빠르고 부산도 흐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빠른 흐름이면은 앞에 선행마가 가는 상황을 보고 나의 이제 포지션을 결정하면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직전에 CC1 기수가 너무 놓고 있었죠. 너무 후미전개를 하다 보니까 끝에서 올라오는 발걸음은 좋았지만 앞에 잡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자, 이번에 이제 1200도 아니고 14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었고 그리고 추임력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랜드는 인정하죠. 어느 정도 팔려주는 마필, 좋은 마필입니다. 발걸음 좋고 그리고 외곽에 10번 음파 부스터 직전에 이제 앞에 갔었죠. 선행 가가지고 버티는 발걸음.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긴 한데 지금 1400이에요. 1400m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서울의 1400이 직선 주로가 가장 길죠. 스타트 해가지고 3코너까지 여기 길이가
가장 긴 거리가 1400m입니다. 서울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는데, 외곽에서 이렇게 쭉 따라 붙으면 자리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마 2마리가 팔려주고 있고, 여기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9번 그레이 팬텀인데,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는. 그레이 팬텀 같은 경우는 오롯이 믿기가 조금 힘들죠. 왜 그러냐면, 얘가 체구가 엄청 작아요. 직전에도 421km 뛰었거든요. 421km. 요즘에 뭐 520km. 서울의 강풍마 같은 경우는 570km. 이렇게 대형 마필들이 많은데 420km짜리가 더군다나 수말도 아니고 암말. 체구가 작은 암말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경주 전개를 할 때 뭔가 상황이 한번 발생을 하면 몸싸움을 하다가 한번 부딪히거나 500km짜리가 한번 툭 받아버리면 애가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이렇게 작은 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현장에서 체중도 좀 보고 컨디션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오롯이 믿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복병 한 마리 붙여가야 되겠죠. 5번 세라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세라드냐? 공격적인 무기가 뭐냐면 얘는 이제 선행을 한번 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상대 마필이 지금 10번 음파 부스터가 있단 말이죠. 얘도 선행을 가려고 할 거예요. 외곽 게이트 있고 외곽에서 쭉 밀고 나올 건데, 세라드하고 음파 부스터하고 동일하게 밀고 나왔다. 자, 그러면 빅투아르 기수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같이 와. 이렇게 둘이 동시에 나왔어. 안쪽에 있는 말이 절대 양보를 안 해주죠. 외곽에 내가 이렇게 가고 밀고 있는데 외곽에서 뭐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선입에 가도 되는 말이면 굳이 안 싸우고 잡고 내주겠지만, 얘가 세라드라는 말은 선행 가면 더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나오면 빅투아르 기수가 더 밀고 가지 양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세라드가 약간 늦게 나와서 외곽에서 음파 부스터가 빨리 훅 지나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밀고 나오는 상황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5번 세라드가 밀고 나갈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세라드가 직전에 1700 장거리 뛰었습니다. 이번에 경주 거리를 중거리로 줄였어요. 선행 가서 무뎌졌던 말걸음이었죠. 자, 그런데 경주 거리 줄였으니까 빅투아르 기수의 선택은 선행 가서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거, 선행 버티기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세라드를 복병으로 추천드릴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 인기마필들의 접전이죠.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8번 눈이 올까요? 말 이름도 참 시적인데 눈이 올까요? 상당히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죠. 좋은 마필이고. 자, 9번 미라클삭스입니다. 9번 미라클삭스는 제가 직전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박태종 경마 대통령 박태종 기수가 마지막 기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해당 경주 방송을 찍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박태종 기수가 괜찮은 말을 타는데 우승으로 마지막 유종의미를 장식을 하고 은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걸리는 말이 이상규 기수가 기승했던 이슬처럼 이착만 하면 좋겠고 미라클삭스가 우승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이상규가, 뭐 눈치 없다고 하기는 좀 뭐하죠. 이상규 기수가 너무 열심히 타서 이겨버렸어. 미라클삭스를. 그래서 이제 박태종 기수의 마지막 기승이 2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이상규 기수가 열심히 탔어요. 기수가 말을 열심히 타는데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상규 기수 1년에 뭐 두세 번 들어오는 이상규가 대가리를 까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미라클삭스를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눈이 올까요나 미라클삭스 두 마리는 뭐 일단 기본기가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되는 마필들이고, 제가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말입니다. 이 황금어장. 그러니까 황금어장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마이너스 2kg면은 뭐예요? 승급전이겠죠. 승급전.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황금어장이라는 말에 조교시키는 모습을 보면 FM이다. FM. 그러니까 기수들도 원래 뭐 아무것도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치죠. 기술을. 근데 이제 이론 수업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 책에서 배웠을 때 말에 이 말들이 뛰어다니는 정확한 FM 자세, 그거를 이제 책에서 그림으로 배우잖아요. 말을 타기 전에. 자,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이 황금어장이 그 FM 자세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말은
이렇게 뛰어야지 정석인 거야 라고 책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얘예요, 얘. 정자세.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말들도, 사람도 운동할 때 보면 여러분, 자세가 좋은 사람이 운동을 잘하지, 자세가 나쁜 사람은 운동을 못해, 이거. 말들도 자세가 좋고,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자세. 발걸음의 지세라든지, 몸을 움직일 때 자세들이 좋아야 잘 뛰는 말, 대형마필도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자세가 좋아.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인기마 3마리가 다 얘도 승급전이지만 좋지. 얘네들도 기본기가 튼튼하지. 어차피 인기마필들이 발걸음이 좋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서울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4번 아파트인데, 자, 제가 직전 경주 설명을 했던 미라클 삭스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 있죠. 해당 경주. 근데 아파트가 상당히 좀 실망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던 거는 인정이 되죠. 원래 외곽 게이트 출발을 했으니까. 자, 근데 선행을 못 갔다고, 선입 전개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폭삭 무너졌다. 야, 이거는 좀, 그럼 선행 안 가면 안 뛰나? 그 선행 가가지고 아주 대차로 이겼잖아요. 근데 선입을 갔더니 너무 못 뛰었어. 그거 승급전이라고? 근데 승급전인데 암말 한 장이었단 말이죠. 반쪽짜리 경주에 들어가서. 야가 이것저것 따져봐도 생각보다 너무 못 뛰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까지 못 뛰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못 뛰었고. 자, 여기 이제 10번 위대한 남성인데,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루이스 기수와 정정희 기수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기승술의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직전에 이제 뛰었던 모습이나 지금까지 복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선행 못 가면 못 뛰나? 만약에 또 이번에도 선행을 못 가면? 이번에는 근데 흐름이 느려서 갈 수 있겠죠. 안쪽 게이트 출발이니까. 직전에는 11번이었고, 이번에 4번이니까 선행은 갈 수 있겠지만, 그걸 믿어 못 믿어 할 것 같아요. 직전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 그러면 오히려 얘가 이 위대한 남성이라는 마필이 꾸준하게 선입전개도 되고, 훅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더 유리한 건 사실인데, 자, 문제는 뭐냐? 루이스와 정정희의 차이가, 정정희 기수가 너무 이게 기복이 이렇게 너무 심하니까, 정정희 기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타주면 좋으련만, 정정희 기수는 이렇게 타죠. 어떤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잘 타고, 어떤 때는 그게 네가 정정희지. 어떤 때 보면 정정희가 말을 저렇게 잘 타.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정정희를 했어. 이게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기수들은 뭐예요? 믿는 기수들은 마이야 기수, 장추열 기수, 문세영 기수, 박태준 기수 뭐예요? 꾸준하게 어떤 말을 타도, 어떤 인기말을 타고 자기 자리에 가 있고 항상 기복 없이 꾸준하게 타는 그런 기수들이 우리가 믿는 기수들이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기수들은 뭐예요? 자기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수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마음적으로는 얘인데 머리로 봤을 때는 절대 얘를 놓고 내가 얘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자꾸 이제 각인이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현장에서 좀 말을 보고 결정을 하겠어요. 그런 건 좀 결정을 하겠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이거예요. 새로운 거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도 똑같아요. 장추열이 탔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팔리는 거지, 얘가 직전에 같이 조얀벌이 탔으면 얘가 이렇게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얘가 지금 18번을 뛰면서 18전에 2착 4번이에요. 0승 2착 4번. 이런 말인데, 그냥 장추열이 타서 1번 게이트니까 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지, 말만 놓고 보면 이거를 직전처럼 조한별이가 탔으면 안 팔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이 먼저 보이긴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인기 마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분위기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할게요. 6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직전에 상당히 좀 짜증났던 말이 있죠. 크리솔동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혁 기수 좋아하는데, 잘 타서 직전에는 진짜 이혁 기수한테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라서 제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직전에 크리솔동해가 복병으로 팔렸을 때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제가 승부에 축마로 놓고 때렸던 말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크리슬동해가 그 전에 뛸 때, 그 전에 11월 경주에 뛸 때 이혁 기수가 나와가지고 말이 앞에 가니까 말이 미친 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앞에 가겠다고 미친 듯이 끌고 가요. 근데 이혁 기수가 컨트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말은 지가 가겠다고, 선행 가겠다고 힘써가지고 가고 있고, 이혁 기수는 야, 너 지금 가면 안 돼. 여기서 지금 가면 우리는 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말하고 기수하고 냅다 싸우다가 죽었어. 딱 그걸 봤죠, 제가. 그래서 말을 타봤으니까 느낌 알잖아요. 야, 저게 말이 끌어가지고 기수가 좀 힘들었구나. 힘도 빠지고. 자, 그래서 제가 다음 경주, 이 직전 경주입니다. 12월 경주에서 이거는 뒤에 따라가서 모래 맞으면 말이 안 끌고 차분하게 가면 무조건 승부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축으로 놓고 때린 거예요. 근데 이혁 기수가 작전은 좋았어. 딱 나가자마자 잡더라고. 잡고 딱 뒤로 싹 붙었는데 이때 당시 흐름이 빨랐잖아요. 근데 뒤에 앞에 지금 선행마하고 자기하고 한 100m가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거를 간격을 좁힐 생각을 않고 계속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선행마는 자기보다 100m 앞에 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자신감이 있어갖고 저렇게 말을 저렇게 뒤에 있지? 조금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안 따라가. 사코너가 왔는데도 계속 뒤에 있어. 야, 저게 고무줄 추입을 저렇게 할 거라고? 라고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결승선에서 추입은 좋았지. 근데 4분의 3마신 지고 못 들어왔어. 왜? 아니 선행마가 100m 앞에 가서 쏘고 있는데 지는 무슨 용변 인자주 있다고 100m 뒤에 가서 자빠져 있냐고요. 자빠져 있기를. 아니 그 정도 흐름을 못 읽는 기수 같았으면 애시당초 제가 놓고 하지 않았죠. 그 정도의 흐름을 읽고 있는 기수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지로 바꾼 거예요. 코지로 바꿔서 직전에 그 직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좀 흥분해서 말이 길어졌는데 여하튼 그리고 직전에 잘 뛰었던 서브미션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죠. 마이야가 탔는데 감량이 2.5 승급전이죠.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잘 타서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 그리고 크리슬동해 2번 3번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죠. 당연히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자 2번 3번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좋아요. 여기에 딱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파사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지금 뭐예요? 2.5kg 감량이면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파사퀸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얘가 선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선행. 자, 안쪽에 마이야 기수가 있습니다. 그 크리슬동에는 아까 제가 줄기차게 설명해드렸잖아요. 앞에 가면 안 돼. 끌어서. 따라가야 돼. 얘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얘는 따라가. 얘가 선입전개할 수 있고, 선행 갈 수 있고, 선입전개할 수 있는데,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이죠. 얘는. 뭐 말이 너무 빨리 나와갖고 툭 나와서 잡고 있는데, 마이야가 잡고 있는데 말이 선행 가. 그럼 가겠죠. 그렇지만 굳이 선행 갈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선입 가도 잘 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행을 신나게 한번 쏘고 나갈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얘.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있고 선행 가면 잘 뛰니까 파사퀸이. 그런데 지금 서울 주로에서 보면 선행을 가는 말이 유리하죠. 얘네 둘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지만 얘가 선행을 가는데 얘네들이 좀 놔주고 따라간다 편하게. 얘가 그냥 갔다가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행 가는 말이 파사퀸 선행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7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가 이번 주를 보니까 마이야 기수가 좀 말을 많이 탔으면 좋겠는데 CC1 기수가 말을 엄청 많이 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기수가 CC1인데 이상하게 CC1만 들어오면 틀려. 뭐 이상한 말을 타고 막권 들어와서 막권을 깨든지 아니면은 인기말을 타고 믿고 들어가면 뭐 그림자도 안 보이든지.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사대가 안 맞는 기수가 CC1이라서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주 CC1이 너무 인기말을 많이 타요. 뭐 경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6번 나노챗이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서클레이가 있어요. 이 두 마리가 인기마예요. 나노챗 같은 경우는 뭐 기본기가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이고 서클레이도 기본기가 출중한데 자 제가 이제 이번 경주를 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나소챗이 기본기가 출중한 말은 알겠어.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니까 얘가 지금 부담 중량이 이렇게 올랐어요. 57.5.
하지만 뭐 체구가 작은 말은 아니에요. 직전 경주도 480kg로 뛰었기 때문에 57.5의 부담 중량이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4.5kg가 올랐다. 자, 그리고 서클A는 뭐예요? 부담 중량이 55. 그럼 괜찮죠. 55 괜찮은데 거리가 1800. 그러니까 1400은 잘 뛰는 마필인데 지금 1800에 안쪽에 푸르칸 기수. 이 두 마리를 그러면 깜빡이를 믿어야 되느냐? 깜빡이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게 별콩이거든. 근데 CC웡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CC웡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참 개인적으로 사대가 안 맞는 기수라서 어려운데, 자, 제가 왜 별콩을 보느냐? 이 별콩이라는 말이 좀 잔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다리가 계속 아팠어. 아파가지고 뭐 주사 맞고 뭐 좀 치료받고 계속 주사 맞고 치료. 그러니까 7, 8, 9, 10, 11 5달 동안 계속 막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병원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주 결과가 그래도 꾸준하게 그렇게 아픈 상황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데도 꾸준하게 착순을 뛰었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자, 11월 말부터 12월, 1월. 병원을 안 갔네. 병원을 안 갔어요. 다리가 좋아졌어. 컨디션이. 자, 그래서 제가 조교를 확인해 보니까 조교가 좋아졌어. 다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다 갔다 하던 말이 병원 안 가고 쌩쌩해졌어. 탱글탱글해졌어요. 자, 그러면 딱 지금 컨디션이 쭉 올라왔어. 12월 한 달 동안 안 아팠으니까. 이번에 지금 1월까지 한 달 반 동안 안 아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회다. 기회. 근데 CC웡이 어떻게 탈지. 어차피 뭐 인기 마필입니다. 이렇게 세 마리가 팔려주는데 저는 말은 별콩이 좀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할게요. 8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 1위 CC웡 또 CC웡. 인기 1위 CC웡 엄청 많이 타요. CC웡 기수가 이번 주 12마리인가 타더라고요. 진짜 많이 타는데 일단 레베랑스는 기본기가 돼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기 1위로 팔리죠. 인기 1위로 팔리고, 자, 10번 레전드 선입니다. 우인철 기수의 감량으로 더 많이 팔리죠. 외곽에 9번 10번 두 마리가 깜빡이고 여기에 한 마리 더 팔리는 게 6번 송당왕태자 임다빈 기수. 네, 레베랑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경주 거리가 1600이니까 1400이 아니고 1600이니까 레전드선은 감량이 좀 좋은데 1600의 외곽 게이트 우인철 기수가 침착하게 잘 타요. 잘 타고 저도 우인철 기수하고 호흡이 좋아서 합이 좋아서 승부를 많이 적중했잖아요. 뭐 중배당 뭐 30배 50배, 70배 막 이런 거 다 적중했는데 우인철 기수 덕에 잘 타는데 이번에는 조금 뭔가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고, 송당왕태자 임다빈 기수 뭐 말해 뭐합니까? 그냥 임다빈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승부를 말씀을 드리느냐? 다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레베랑스는 얘가 제일 낫긴 한데 1600은 뛰어봐야지. 더군다나 승급전이니까. 승급전에 경주 거리가 늘었다. 이럴 때 말들이 인기마가 잘 부러지죠. 자, 그리고 레전드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개가 꼬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인철 기수가 침착하게 타긴 해도 전개가 꼬이면 아직까지는 경험 미숙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뭐 레전드선이 마냥 우리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마필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송당왕태자. 이렇게 되면은 인기마 세 마리는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공부를 쭉 하니까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더라고. 야, 얘구나, 여기서는. 얘구나. 이거는 얘를 위한 편성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복병마를 찾아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7경주처럼 인기마 세 마리가 발걸음이 너무 좋아. 얘네들은 뭐 빼도 박도 못해, 빼박이야. 그러면 복병을 제아물을 찾는들 인기마필들이 먼저 꼴이 나는데 4차 5차 오다 끝나겠죠.
아쉽기만 하고. 자, 그런데 복병마를 찾았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기마필들이 불안할 때. 그럴 때는 복병 놓고 때려도 인기마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볼 만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8경주가 승부처인 거예요. 인기마필들이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명확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태가 좋아지고 전개가 예쁘게 나오는 복병마필이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8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복병마필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앞말 한정이에요. 앞말들만 뛰고 있죠. 그러니까 반쪽다리 앞말 한정 경주가 되겠는데 6번 모닝원더입니다. 직전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혁기수가 지금 많이 다쳤죠.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어서 이번에 장추열 기수인데 자,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부담 중량이 상당히 올랐어요. 4.5kg. 근데 앞말이 이렇게 부담 중량이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말 한정 경주라서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슬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슬처럼 박태준 기수의 마지막 기승에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던 이슬처럼을 이제 이상규 기수가 다시 타고 있는데 얘 승급전입니다. 그 승급전인데 감량이 없을 때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7번 그냥 가라. 얘 역시도 지금 부담 중량이 4.5kg가 올랐어. 근데 얘가 가장 불안한 마필이죠. 왜? 일단 직전에 그냥 가라가 437kg에 뛰었습니다. 체구가 작죠. 437kg짜리한테 지금 57kg의 부담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무거워요. 무거워. 430kg짜리에. 뭐 한 460kg, 70kg 정도 나가야 57 정도 소화를 할 텐데, 뭐 아무리 편성이 허접하다 해도 얘 자체가 지금 부담이 정말 말 그대로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인기마필들이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직전에 반짝 한번 했던 놈이 있죠. 어떤 놈이냐면 이 놈이죠. 민트 플레이가 직전에 비바닥에 선행을 쏘고 나가서 냅다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비바닥에 선행 가서. 근데 이런 마필들은 이제 뭐 비바닥에 선행 갈 때 저도 이제 배당판 보고 알기는 했는데 좀 뭐 축이 선적이 잘못해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배당판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특히나 이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게 아무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좀 뭐 얘기하면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접어두겠지만 직전에 선행 가서 냅다 한 바퀴 돌았다. 비바닥이었지만 자, 근데 이번에도 지금 주로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다른 마필들이 보세요. 지금 다 승급전에다가 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고 뭔가 좀 이런 야리송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때 얘가 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다고 냅다 선행 한번 지지고 나가면 직전에 비바닥에 선행 가서 좀 더 뛰기는 했습니다만은 얘가 다시 한번 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필들 틈에서 복병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선행 갈 수 있는 민트 플레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또 CC왕이죠. 오늘 CC왕 너무 많이 타. 일요일도 그래요. 자, CC왕 기수가 기승하는 그레이 캔디. 직전에 얘하고 같이 뛰었던 말이 예술이야. 제가 예술이야가 이게 지금 35번을 뛰고 많이 경험을 하고 좀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은 아닌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단거리는 좋아요. 단거리에서는 항상 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지금 이번 경주 1200 단거리 골라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술이야 직전에 잘 뛰었고 그레이 캔디 직전에 잘 뛰었고 부담 중량이 좀 올랐지만 자, 여기에 이제 대한마필을 팔려주고 있는 게 우인철이 기승했는데 플러스 2. 왜? 이게 이제 직전에 점핑 출전했어요. 점핑 갔다 오니까 감량 받았잖아요. 다시 이제 3등급으로 돌아오니까 원래는 더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우인철 기수가 기승해서 2kg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외곽의 그레이 캔디, 예술이야
브라보 플레이 이 세 마리의 접전으로 이번 경주 보는데 뭐 현장에서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감량 이점이 좀 있는 브라보 플레이가 직전에 점핑에서 뛰었던 발걸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라고 그러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인기마 3마리 접전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8번 브라보 플레이를 좀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11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은 5번 캡틴 PK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뭐 기본기는 말해 뭐 합니까? 알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나이스 포스인데 얘도 직전에 대상 경주도 뛰었고 꾸준하게 뛰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얘도 지금 57, 얘는 지금 59.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많이 팔려주는 두 마리가 지금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나이스포스 59. 물론 이 나이스포스라는 말은 체구가 좋아요. 직전에도 500 거의 30kg, 528kg 뛰었거든요. 530kg짜리니까 59kg가 뭐 무겁진 않을 건데 그래도 그 부담 중량이라는 게 59kg면은 좀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계 부담 중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벤치프레스 할 때 보면 야, 내가 뭐 60kg까지는 거뜬하게 쭉쭉 들어. 근데 갑자기 한 61kg 딱 다르니까 못 들겠어. 이게 한계에 딱 그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1kg만 딱 더 올려도 거기서 못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를 보면 뭐냐면 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마필로 팔려주는 학산 스피드 얘도 지금 기본기는 일단 다 인정이 돼요. 자, 그리고 단거리도 잘 뛰어. 문제는 뭐 부담 중량인데 부담 중량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얘네들은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말들인데 반대로 복병인데 와, 얘가 조건이 이렇게 좋아졌어? 응? 와, 그러면 여기에서 전개를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뭐 조건이 좋아졌어도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가 나와야지 뛸 수 있는 거지 전개 각질에 안 맞는 전개인데 말이 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는 선행 가야 되는 말은 선행을 가야 되고 추입해야 되는 말이 추입을 해야 되는데 선행 말들이 뭐 4-5마리가 너무 세. 그럼 걔가 추입을 아무리 한다 한들 선행마가 너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맞아줘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정말 딱 조건에 맞는 복병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한 마리가 아니고 전 2마리를 좀 보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운이 좋아서 복병 보는 2마리가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999지. 이거는 또 오랜만에 또 999 한번 도전하는 거죠. 메인 승부처에. 자,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그 복병 충마가 인기 1위 캡틴 PK라든지 나이스포스 얘네 둘하고 들어와도 손잡고 들어와도 얘네들하고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땐 40배 넘어요. 완전 그러니까 백판짜리 놓고 승부를 하는 거죠. 근데 조건 너무 좋아. 이번에 진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과감하게 승부수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1경주 메인 승부처 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 제가 금요일 저번 주도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에 60배 운이 좋게 적중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 실력은 상관없고 경마가 운이 일단 따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의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중간에 인기마 접전 경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로 자체가 빨라서 앞선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인기 마필들이 앞선에 가버리면 따당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주는 또 그런 경주대로 인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도 주로 상황을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기수들의 컨디션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어디에서 경마를 누구와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다시 일요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